안녕하세요. 기능적 연구소의 김준호입니다. 오늘 온라인 특강 주제는 증세에 대한 중심화와 또는 증세에 대한 말초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호소하는 라디에이팅 페인의 양상을 가지고 치료의 방향성과 그리고 현재 상태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내용이기에 오늘 특강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설명을 잘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치료적인 예시와 그리고 평가할 때 방향성을 정하는 예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듣고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세의 말초화와 중심화를 설명하기 전에 그럼 말초화가 무엇이고 중심화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중심화가 뭐냐면 어떠한 증세가 있어요. 그럼 그 증세가 몸의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현상이 중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에 통증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통증이 중심화가 됐다라는 소리는 이 통증이 체관 쪽으로 그러니까 프록시말 쪽으로 가는 현상이 보이게 되면 이것을 중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초화는 뭐냐면 몸의 중심에서 증세가 말초 부위 쪽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증이 어깨에 발생을 했어요. 어깨에. 그럼 이러한 경우에 통증이 또는 증세가 말초화됐다라고 하면 통증이 우리 몸의 디스탈 파트로 내려가고 있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만약에 내가 허리 쪽에 통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허리 쪽에 이렇게 통증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 통증이 말초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 다리 쪽으로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현상을 의미를 하고 반대로 내가 통증이 무릎에 발생을 했습니다. 무릎에 발생을 했는데 이 통증이 둔부나 또는 허리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증세의 또는 통증의 중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통증이 중심화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오른쪽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가 여기 보시면 이런 점들이 보이시죠? 이런 점들. 그래서 이러한 통증의 유형이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증세가 중심화되고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왼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은 여기 보시면 허리 쪽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두 개 정도 그림을 옆으로 넘어가면 약간 둔부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서 보면 이게 결국 대퇴 부위까지 증세가 내려왔잖아요. 이러한 상태를 통증의 말초화라고 보시면 돼요. 통증의 말초화 또는 증세의 말초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심화 같은 경우는 상태가 좋아지고 있음을 의미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중심화는 상태가 좋아지고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말초화는 반대로 현재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음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제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서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내원을 했어요. 근데 환자의 라디에이팅 페인 또는 증세가 이렇게 둔부 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둔부 쪽에 있다라고 가정해요. 현재 상태가.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는 제일 오른쪽에 대퇴까지 내려오신 분보다는 상태가 좋음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빨간색을 제가 칠해 놓은 상태보다는 통증이 조금 더 중심에 가깝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녹색의 얘가 더 중심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오른쪽의 그림보다는 상태가 괜찮은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두 번째 그림의 상태가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의 상태.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2달이 지났더니 그 증세가 둔부 쪽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설명드렸듯이
말초화가 된 상태죠. 말초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태는 안 좋아졌음을 의미를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치료를 받기 전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증세가 나타났어요. 허리 디스크 환자분인데 대퇴 쪽까지 저린 느낌을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2달을 치료했더니 통증이 이렇게 허리 가운데 쪽에서만 통증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상태는 상대적으로 증세가 중심화된 상태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통해서 예전보단 지금 상태가 좋아졌음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하실 것은 통증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통증의 양보다는 통증의 그러니까 위치가 더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 왔는데 통증이 이런 식으로 대퇴까지 내려오신 분이 있고, 이분은 바스를 기준으로 바스 2점의 통증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케이스는 허리 쪽에서의 중심된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바스는 5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통증의 양상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바스 5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분이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라디에이팅 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가지고 있는 라디에이팅 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말초화가 된 이 사람의 상태가, 가장 오른쪽 그림에 있는 상태가 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통증의 양보다는 통증이 어느 위치에 있고 현재 중심화가 됐고 말초화가 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증이 말초화가 되고 있으면 상태가 안 좋아졌음을 의미를 하고, 통증이 중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상태가 좋아지고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에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케이스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중심화와 말초화를 다시 복습하기 위해서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기준점으로 할게요. 기준. 그리고 얘에 대한 증세가 치료를 하고 나서 위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통증이 중심화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통증이 가운데를 기준해서 그것보다 중심화된 경우는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중심화가 된 경우, 그러면 가운데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상태가 더 좋은 상태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간 경우가 증세가 말초화가 된 경우예요. 그러면 말초화가 된 경우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졌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에 대한 케이스가 바스 기준으로 7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장 왼쪽 위에 쪽에 있는 그림 있죠? 이 그림을 바스 2라고 할게요. 그러면 통증만 놓고 봤을 때는 바스 2가 더 낫잖아요. 환자가 호소하는 정도의 통증이. 그리고 얘는 7인데, 그러면 통증으로만 봤을 때는 얘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바스 2인 쪽이. 하지만 통증의 위치적으로 보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태가 좋은 것은 바스가 7이지만 현재 통증이 중심화된 상태인 빨간색 원을 쳐진 것이 더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통증의 정도로 파악을 하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 통증의 위치에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상태가 좋은 거, 말초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허리 통증 환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허리 통증 환자를 평가를 할 때 지금 그림과 나와 있는 평가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는 1A, 1A, 그 다음에 1B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허리를 숙일 때 대한 양상을 평가를 해볼 거고,
허리를 뒤로 넘겼을 때 양상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건데, 만약에 허리를 숙였을 때에는 통증이 다리 쪽에서까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해볼게요. 다리까지, 허리서부터 다리까지. 그리고 내가 넘기는 동작을 시켜봤더니 다리 쪽은 괜찮고 허리에서 엉덩이 정도까지만 통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한 방향은 얘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몸통을 뒤로 제끼는 방향을 잘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치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허리를 숙이는 방향 쪽으로 치료 계획을 잡게 되면 이 사람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 허리를 숙였더니, 몸통을 숙였더니 통증이 더 말초화됐죠. 근데 내가 허리를 뒤로 넘기는 동작을 시켰더니 상태가 엉덩이 쪽과 척추 쪽에 통증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숙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넘기는 게 이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치료 계획을 얘로 세우면 될 건데, 또 하나 비교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넘기는 동작을 했어요. 이게 맥켄지 엑설사이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손으로 땅을 짚고 뒤로 넘기는 동작을 했더니 얘는 허리 쪽에서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났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넘기는 동작에 비해서, 이렇게 허리를 뒤로 제끼는 동작에 비해서 얘는 더 중심화됐죠. 중심화. 그렇다라고 하면 얘보다는 맥켄지 엑설사이즈를 시켜주는 게 더 치료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허리 아프신 분들 대상으로 맥켄지 엑설사이즈, 여기에 있는 운동법을 적용한 것을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이분에게 운동을 시켰더니 처음에는 엉덩이 부위에 있던 통증이 운동하고 나서는 발 쪽으로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통증은 현재 중심화된 걸까요? 말초화된 걸까요? 중심에서 디스탈 방향 쪽으로 증세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상태를 말초화됐다라고 하죠. 앞에 설명드렸듯이. 그러면 이 운동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안 좋은 상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설령 운동을 하기 전에 통증이 바스 6이었고 운동을 하고 나서 여기 발끝에서 느끼는 통증이 바스 3이라고 해도 위치적으로 봤을 땐, 통증의 양과 상관없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통증이 말초화가 됐기 때문에, 증세가 말초화가 됐기 때문에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시켜주시면 안 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예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얘에 대한 운동법을 적용을 해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운동을 적용을 했을 때 처음에는 허벅지에서부터 이렇게 허리까지, 그러니까 발을 제외한 로어 레그부터 시작을 해서 허리까지 증세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통증은 바스 3 정도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운동을 했더니, 하고 나서 그 변화는 증세가 허리 쪽으로 모이게 됐어요. 허리 쪽으로 증세가, 운동한 후에는 다른 데는 괜찮아졌고 허리 쪽으로 증세가 모였고, 그리고 통증의 양은 바스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통증의 양만 비교를 했을 땐 바스 3과 바스 6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상태를 봤을 때는 안 좋아진 거죠. 통증의 정도가, 양이 커졌기 때문에. 하지만 통증의 위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가 중심화된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의 상태는 중심화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통증의 양과 상관없이 위치적인 관계를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통증이 증가했을지언정 이 사람에게는 이 운동이 잘 맞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운동이 잘 맞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가지고 중심화와 말초화를 판단하는 경우, 이걸 쓸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라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났을 때 그 라디에이팅 페인을 가지고 위치적으로 분류를 해서 중심화됐는지 말초화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현재 상태가 좋아졌는지 좋아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상에서 선생님들께서 뭐 다양한 평가를 하시겠지만 환자분들이 왔을 때 현재 상태가 특히 통증의 양과 상관없이 통증의 위치 상태가 어떠한지 보시고 이 사람의 상태 파악도 하실 수 있고 또한 치료적인 방향도 결정을 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온라인 특강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